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9강 개념 2. 자, 이어서 아편 전쟁과 그 조약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편 중독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되면서 이제 청정부에서는 엄금론자였던 임칙서를 광저우로 파견을 해서 아편을 단속합니다. 뭐 다 소각하고 폐기하고 아주 강경하게 나섰기 때문에 영국 의회에서는 전쟁을 벌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엄청 추악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도 반발이 있기는 했습니다. 영국 의회 의원이었던 글래드스턴도 참 추악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력이었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개항 조약을 맺게 됩니다. 네, 난징 조약이고요. 아주 이른 시기죠. 1842년. 가장 최초로 맺게 됩니다. 이 난징 조약은 그동안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모든 내용들 잘 알아둬야 돼요. 먼저 5개 항구가 개항이 됩니다.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그 영파의 난, 닝보의 난이 일어났던 그 닝보입니다. 상하이. 5개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는 광저우, 공행이 있는 그 광저우와 상하이 정도 요 두 도시만 기억해도 난징 조약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홍콩이 영국에 할양됩니다. 할양은 떼어서 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때부터 홍콩이 계속 영국의 직할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환된 건 20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1997년 이제 홍콩이 반환이 되고요. 공행무역은 이제 폐지가 되겠죠. 이 개항장을 통해서 이제 영국 선박들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리고 청나라는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항장과 이 내용, 네, 개항장 광저우 상하이 홍콩 할양 공행 폐지, 그리고 관세 자주권 상실까지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국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무역 적자가 빨리 해소되진 않아요. 그 중국의 내부의 어떤 면직물 산업이라던가 이런 게 여전히 튼튼했었고, 그리고 또 5개 항구로는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영국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무역의 확대를 굉장히 열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빌미로 삼아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침공을 해옵니다. 그 전쟁의 빌미로 삼았던 것은 그 영국 국기에 대해서 뭐 내리고 밟았다라는 그런 훼손 사건, 에로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빌미로 삼은 거고요. 프랑스는 마침 또 일어났던 중국 내에서 일어났었던 프랑스 선교사가 피살된 사건, 아주 좋은 빌미죠. 두 나라가 이번에는 한꺼번에 쳐들어오게 됐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두 나라가 한꺼번에 이렇게 오는데 중국이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텐진 조약을 1858년에 맺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물론 2차 아편전쟁은 1856년부터 1860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텐진 조약의 내용은 그 5개 이외에도 개항장이 더 많이 막 추가가 돼요. 10개는 넘는 개항장이 추가가 되고요. 또 프랑스의 이 선교사 피살 사건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도 조약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 외교관이 베이징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외교관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나라 안에 수도까지 해서 어떤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트러블이 되게 많았어요. 청나라 내부에서도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해야 되는 그 중간에 그 청나라가 영푸연합군을 막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영푸연합군이 아주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아예 베이징까지 수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도에 가서 원명원도 막 짓밟고 엄청난 그런 만행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체결된 것이 1860년의 베이징 조약입니다. 이제는 본때를 보여주고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맺어야겠죠. 요거 베이징 조약의 내용에는 텐진 조약의 내용을 비준하고요. 홍콩이 그 바닷가에 있어요. 홍콩이란 도시가 포함된 그 반도, 주룽반도 혹은 구룡반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반도를 떼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는 그 과정에서 중재해준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에도 한몫하고 싶었나 봐요. 중재 대가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난징 조약과 텐진 조약의 사료를 이제 내친 김에 다 보고 갈게요. 네, 우리 완자 143쪽이고요. 개항에 관련된 조약은 원문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해요. 원문의 사료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항구가 개항된지 동그라미 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떤 조약인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난징 조약부터 볼 거예요. 영국인이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에서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광저우랑 상하이만 구분할 수 있어도 돼요. 그리고 3조에서는 청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5조, 영국 상인이 특허를 얻은 행상, 공행을 말합니다. 공행과 거래하던 관행을 없애고 어떤 상인과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 보고 1842년의 난징조약, 1차 아편전쟁으로 맺어진 난징조약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럼 텐진조약을 볼게요. 네, 텐진조약의 내용은 작년 수특에 있습니다. 그래서 2조를 보면요. 청과 영국은 적절한 때에 외교 관리를 서로 파견하여 각각 청과 영국의 수도에 보낼 것을 약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교관이 베이징에 상주하게 되었다, 주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8조, 앞으로 개신교나 천주교를 전하거나 배우려는 사람은 모두 보호해야 하며 법을 어기지 않을 경우 중국 관원이 그 활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피살 사건 때문에 이렇게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